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뉴욕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 지금 보시는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인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빨라도 4월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우신 재무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준에 3주, 4주 있다가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월 정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4월에 열리기 힘들 것이다. 빨라도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6월로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조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 미국,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역 협상 타결이 자꾸 연기가 되는 이유,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하는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 강제 이행 메커니즘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부의 소식통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무역 원칙에 대해서 합의문을 체결하고 나서 협상에 성공했다고 선언할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정말 딜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해나갈 것인지 조금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블룸버그에서는 4월에 할 것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6월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말 사이에도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포기를 꺼린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2차 정상회담하고 나니까 북한이 정말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테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을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한 백악관 관계자가 대외정책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심리가 보여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관계자 얘기를 좀 확인해 보니까 북한이 핵포기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생각과 거의 비슷해졌다. 북한이 진짜 비핵화하려는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대화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좀 의문점이 커지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비건 대표가 최근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 요구를 거절한 이후에 또 별다른 플랜 B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난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 시장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 쪽으로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독일의 대형 은행이죠.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결국에는 합병위원 협상을 개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의 두 거대 은행인 이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도이체방크는 지난 주말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와 협상을 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확실성은 없지만 일단은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파트너인 코메르츠방크도 합병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의 두 거대 은행이 만약에 진짜로 합병이 되게 된다면 유럽의 엄청난 규모의 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자산 규모가 무려 1조 8천억 원, 1조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3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계속 이제 독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두 은행이 빠르게 좀 합병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조금 압박을 넣기도 하고 양측에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과연 독일에 이렇게 거대 은행이 탄생을 해서 독일 쪽에 독일 정부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 모델 Y라고 해서요, 컴팩트 SUV를 공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또 판매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컴팩트 SUV, 빠르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컴팩트 SUV를 함께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기본형 모델은 2021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39,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4,43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델 Y의 기본형 모델은 3,000달러를 추가를 하면 또 좌석이 7개까지 늘릴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가장 비싼 모델은 한 6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컴팩트 SUV가 인기가 많은데 이 컴팩트 SUV라는 것이 SUV 차량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크기가 작은 소형 SUV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경쟁력이 많이 있고 판매가 많이 되면서 테슬라 쪽에서도 이 컴팩트 SUV를 내놓은 것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컴팩트 SUV 새로운 모델 Y를 내놨는데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모델 Y를 공개하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5%나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논란,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리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기도 했고 경영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내부적으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고 판매도 그다지 잘 되고 있지 않은 테슬라인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항상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여서 새로운 모델을 공개를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 시각 체크해봤습니다.